그걸 어떻게 메이지 교육치거의 짝퉁이라 그래요. 국민교육 헌장쯤 되면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당시에 난다 긴다라고 하는 지식인들 21, 6명 정도가 함께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메이지 교육치거의 짝퉁이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건 무식한 소리일 뿐이죠. 이걸 한번 이 사람들이 이 전남대 교수들이 과연 그때 이제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보죠. 제가 교육 지표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발표한 그 성명서 전문이 없는 관계로 인터넷에서 뒤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라는 구절도 국가주의 이념을 극명하게 표현한 구절이다. 이 구절이 민주주의, 곧 개인주의의 이념이 되려면 나라와 나의 자리를 바꾸어 나의 융성이 국가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라고 해야 한다. 이거 말장난이죠. 왜 그러냐면 이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라는 전에 이미 우리의 창의와 협력이 나라 발전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창의와 협력을 다할 때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또한 나의 발전의 근본이 된다. 맞죠? 그러면 뭐 나가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 대한민국 패스포트 포기하고 나이지리아 패스포트 갖고 다니시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각국을 무비자로 다니는 게 이게 그냥 공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를 강조하냐고. 이미 현대 문명이 자의식 과잉 덩어리, 과잉된 자의식 덩어리 이거를 양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 강조 안 했다고 시비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식이면 케네디도 국가주의네. 케네디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뭘 할까 고민해라. 그런 식이라면 월드컵도 국가주의고 붉은 악마도 국가주의네. 태극기만 들면 다 국가주의네.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게 무슨 짝퉁 말이에요. 애국주의지. 애국은 좋지. 애국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창의와 혁신과 또 우리끼리 협력을 하면 나라가 발전을 하고, 내가 창의를 발휘하고 우리끼리 협력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면 그 다음에 나도 덕을 본다. 내 애도 덕을 보고. 이 말이 무슨 국가주의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다니까. 1978년에 이 전남대 교수들 11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였는지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협력, 협동, 상부상조 등 단결을 표현한 말은 3번이나 나오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과 사회정의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이게 황당한 무슨 인권팔이에요? 사회정의팔이냐고. 이게 어느 나라 어디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존엄한 개인이에요. Individual with dignity라고요. 근데 개인 존엄성은 오직 개인이 독립적일 때만 나와요. 이 까닭에 1904년 우남이 독립정신을 썼을 때 독립국가도 아니고 독립민족도 아니고 책 이름이 독립정신인 거예요. 즉 독립적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독립적 개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존엄한 개인은 개인이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이 사람 다 알잖아요. 어린 왕자 쓴. 어린 왕자는 책은 다 아시죠? 이게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에도 참여했던 생텍쥐페리가 썼죠. 이게 이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존엄성은 남의 호의, 복지 이런 데 기대 가지고 기생충처럼 살지 않을 때만 성립 가능하다예요.
vassalage라는 건 남이 이렇게 봐주는 상태에 복속된 거예요. larges라는 건 남들이 베풀어 주는 거라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개인의 존엄성이란 우리 각자가 남들이 호의로 베풀어 주는 것에 기대서 사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않아야 한다는 걸 뜻한다. 얼마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개인 존엄성과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게 다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도덕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정치철학적으로. 개인 존엄성은 독립적 개인일 때만 나와요. 개인이 독립성을 가질 때만 나와요. 그런데 개인이 독립적이고 이 대가 굵고 세다고요. 자, 이런 독립적 개인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는 행태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널널하게 차 있는데 욕망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고 있고 입맛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존엄한 개인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가 진실 존중과 공정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독립적 개인이 보호될 수가 없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도 인격살인해서 그냥 매장시켜가지고 죽일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서 뭐 20년, 30년형을 때렸는데 조두순보다 더 때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개인이 어떻게 성립해요? 개인 존엄성이. 대통령도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패대기 치는데. 진실 존중이 없잖아요. 공정 존중이 없고 폭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의 독립성 깨지는 거고 개인의 존엄성이 깨지는 거라고요. 즉 자유민주주의는 존엄한 개인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인권을 핵심 개념 삼는 거 아니에요? 사회정의 핵심 개념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핵심 개념으로 못 삼아요. 왜냐? 인권이니 사회정의는 시비가 많은 굉장히 정치적 단어라고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요? 그러면 병역에 응한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병역 의무인가? 그 양심은 누가 정하는데? 그거 다음에 뒤집어야죠. 저희가 권력 잡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얼마나 양심이 없냐면 그전에는요 양심적 집총거부가 있었어요. 그 군대를 일단 가. 그래 놓고 훈련소서부터 총 안 들겠다고 버텨요. 그러면 이게 명령 불복종이 돼가지고 최저 형량이 한 3년 정도 형을 받아요. 그전에는 양심적 집총거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그 병역거부는 있는데 그 처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지금 저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류 최악, 세계 최악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를 막아내야 되는데 누구는 총 들고 누구는 안 들고 그거 말이 되냐고요. 무슨 양심이 그따위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정의고. 그러니까 인권이나 사회정의라는 건 이 투쟁의 전선의 이름이에요. 뭘 인권으로 볼 거냐, 뭐를 정의로 볼 거냐가 그게 투쟁의 전선이라고요. 근데 그걸 투쟁의 전선을 왜 어떻게 민주의 핵심이라고 불러요?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존엄한 개인이에요. 존엄한 개인은 개인 존엄성이라고요. 개인 존엄성은 개인의 독립성에서 나와요. 그러면 한 개인이 존엄해지고 독립성을 가지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진실 존중과 공정 존중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만약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짚는 대목이 없었다라고 전남대에 고매하신 교수들께서 비판하시고자 하셨다라면 이거를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되냐. 협력, 협동, 상부상조 등 단결은 표현한 말은 3번이나 나오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인
존엄한 개인, 그 다음에 독립적 개인 및 그를 뒷받침하는 진실 존중과 공전 존중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건 말이 되지. 근데 그게 50년 전 사회예요. 50년 전 사회예요. 제가 1910년에 이쪽에서 글쓰기 시작했을 때요. 개인이란 단어는 깡통 좌파도 극도로 싫어하는 단어예요. 공동체만 얘기하지. 개인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존재고 나쁜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란 단어가 그 함의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요. 그때 제가 처음 쓴 책이 개인이 기적이다. 그래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게 출간이 2011년에 됐을 거예요. 지금도 꽤 팔리는 스테디셀러예요. 자, 또 전남대 교수는 진짜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자는 구절은 기능주의를 숭상하여 실리를 중시하자는 것인데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숭상하자고 최고 가치로 내세워서 가치관을 뒤집고 있다. 숭상이란 말을 쓰려면 그 대상이 인권이나 사회정의 정도여야 마땅하다. 개판이죠.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그 깡통 좌파, 깡통 진보 파리들이 일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면 좀 사람이 이상해져요. 숭상이란 단어는 그걸 쓰면 왜 그러냐? 한마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종로에 가면 공안과라고 있어요. 지금 그 공안과 원장님의 선대가 유명한 대한민국의 안과 명의예요. 종로 1가 무교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발명도 많이 하셨어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이 발명을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지금도 이렇게 키보드 입력할 때 3벌씩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3벌씩 입력 방식을 이 공안과 돌아가신 그 공 박사가 발명하셨다고요. 한글이 입력을 할 때 초중,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되니까 이걸 3벌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표준으로 채택이 안 되고 지금의 한글 자판이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이 3벌씩이 굉장히 입출력이 빠르고 편한데 결국은 그거는 특별히 선택을 해야 3벌씩으로 키보드가 작동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지금은. 이분이 성격이 특이해요. 능률과 실질을 극도로 존중해요. 그래서 이분은 톱으로 문턱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문턱이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발 걸리게 문턱이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사실인지 농담인지 몰라도 아침 식사하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쟁반에다가 아침 식사를 차려서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설과 음식을 드시는 거를 동기화시킨 거죠. 같은 시간대. 그 정도로 능률과 실질을 숭상했어요. 그러니까 능률과 실질을 극도로 숭상하면 이게 철학적으로는 기능주의자가 돼요. 유틸리테리아니즘이 된다고요. 일정한 그러한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박정희 대통령은 물질주의고 기능주의적인 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그건 박 대통령 개인의 선택이지 이걸 국민교육헌장에서 그걸 숭상해라라고 국민의 도덕적 기초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어요. 그건 여기까지는 맞아. 숭상이란 단어는 부적절하다고요. 그런데 그 숭상의 대상이 인권이나 사회정의여야 돼. 이건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권이나 사회정의는 정치투쟁의 전선 이름이에요. 여기까지가 인권이야. 아니야. 저기까지가 인권이야. 여기까지가 사회정의야. 아니야. 저기까지가 사회정의야. 여기에 사회정의야. 아니야. 저게 사회정의야. 이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정치는. 정치투쟁의 전선이 숭상의 대상이에요. 세상 피바다 만들 일 있나? 숭상의 대상은요. 미덕입니다. 비르투. 영어로 virtue. 라틴어로 비르투라 그래요. 그러면 미덕은 뭐가 미덕이 되냐? 미덕을 가진 미덕.
기준을 가진다는 얘기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면 이게 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실 존중을 내가 받들어 모시는 미덕으로 선택하는 순간 나는 뭘 악으로 보는 거냐면 진실 존중의 반대. 우덜식 정의감. 영어로 self-righteousness. 우리는 정이고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나쁜 놈들이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깡통좌파, 깡통진보, 친북의 멘탈이잖아요. 이걸 옛날에 뭐라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교회문턱 바깥이지만 이게 바리새 근성이에요. 페러시. 이 단어, 우덜식 정의감이라는 단어가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19세기입니다. self-righteousness. 그 다음에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불렸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악덕이 불렸다는 얘기는 그것에 반대되는 미덕, 진실 존중도 19세기에 만들어졌죠. intellectual integrity. 또 우리가 만약에 공정을 존중한다면 그것의 반대는 뭐냐? 방기 착취죠. 사람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상태. 혹은 공정하지 않은 상태. 이런 거를 그대로 눈 감고 지나간다든지 그 착취가 그걸 이용해서 착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어떻게 고용 세습을 하냐고요. 노조 아버지가 직원이면 아들이 가산점 받아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방기 착취죠.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는 건.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20, 30대 청년 세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숭상의 대상은 미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말이 맞아. 근데 그 미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택이. 그러니까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자는 구절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자 정도가 맞죠. 왜냐면 우리가 허례의식이 많고 남의 체면 이런 거 많이 의식해서 그런 걸 박정희 대통령이 극도로 싫어했으니까. 또 박정희 정부의 그 멘탈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으니까. 그러면 능륜과 실질을 추구하자. 능륜과 실질을 숭상하자. 이렇게 하면 맞죠. 그거는. 근데 숭상이란 단어가 여기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럼 숭상의 대상이 이들 주장처럼 인권과 사회정의가 되냐고요. 숭상을 만약에 인권과 사회정의를 숭상의 대상으로 하면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정의 보장을 위해서 피바다가 돼요. 세상이. 얼마나 개무식한 소리냐고요. 이 미덕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국민교육 헌장 안에는 미덕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의 차원에서. 미덕은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적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물론 바꿀 수는 있죠. 그럼 내가 선택할 때 받아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는 미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근본적 미덕, 삶의 태도에 관한 미덕은 그건 온전히 나의 개인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덕이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고백한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가 뭐라 그랬냐. 미덕이 뭐다라고 간디는 말한 적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미덕에 도달하기 어렵다. 미덕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태도만 간디는 지적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간디가 뭐라고 지적했는지. 일을 할 줄 모르는 부. 그러니까 wealth without work. 양심을 모르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인격을 모르는 전문지식. knowledge without character. 윤리를 모르는 돈벌이. business without ethics. 인류를 모르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희생을 모르는 종교. religion without sacrifice. 원칙을 모르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s. 간디가 한 말이에요. 이건 왜 간디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런 7가지 태도를 가지면 미덕과 멀어진다라고 얘기했겠냐고요. 그냥 미덕이 뭐다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독자, 애청자들에게 미덕 이런 거여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자유시민은 진실 존중과 공정 존중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실은 미덕은 그 주장조차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미덕은 근본적으로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의 욕심은 그러한 왕초 미덕, 진실 존중과 공전 존중은 왕초 미덕으로 삼고, 그건 공유되는 미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덕을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 혹은 나는 뭐 친구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는 100배로 갚고 원한은 1000배로 갚는 것을 내 행동 원칙으로 삼을 거야. 그런 사람 치부책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 은혜와 원한을 정확히 하는 그런 나는 그 사무라이 같은 그런 태도를 나는 중요시해. 뭐 이런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미덕은 다 존재해야 돼요. 각기.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통의 미덕은 뭐겠냐? 진실 존중과 공전 존중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미덕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간디는 이런 미덕을 가져야 된다라고 미덕 세트를 제시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미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태도 7가지, 악덕에 이르는 태도 7가지를 한 거예요. 일 안 하고 돈만 많을 때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 양심이 없이 쾌락난다. 그러면 사람은 악덕에 빠진다.